자, 이제 우리는 탄핵의 시간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게 되는 꼴을 보고 있을 수만 없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머뭇머뭇 거리는 동안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아주 조금 남은 골든타임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기다리는 만큼 기다려줬고요. 참을 만큼 참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되고요. 대신에 더 아주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어 시간이 지나가면 일본에서 핵폐 기술을 드디어 이제 바다에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좋은 느낌이 아니라 아주 열받는 역사적인 날이 되는데, 정말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탄핵을 외치고 탄핵을 시작하고 밀어붙이고 끌어내리고 감방에 쳐놓고 그리고 모든 거를 다 돌려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경제를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외교나 이런 모든 것들 다 망가지는 것들 속상하지만 특히 경제를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을 만든다? 못 봐주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참아왔던 분노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대한민국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위해서 더욱더 화이팅하고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을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다방 미쓰리는 침착하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위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잘 대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지금보다 좀 나은 대한민국, 아니면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윤석열 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침착하게 경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4, S&P 500이 1.10, 나스닥이 1.59%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 25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텐데 그 연설을 앞두고 상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러한 어떤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 주에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다음 주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지만 조심스럽게 다음 주는 미국 증시가 반등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뉴욕 증시에서 미국 경제 발표라든가 실적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쭉 보면서 이번 주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할 텐데 과연 어떤 재료로 상승할지 우리가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뭐 경제 지표 같은 거 체크해 드렸고요. 실적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어떤 전문가들의 세계는 다 잊으셔야 됩니다. 완전 다른 세상을 열어드리고 있죠. 그게 어떤 세상이냐면 여러분 뭐뭐뭐 이유 때문에 주식이 오른 게 아니라 주식이 오르니까 뭐뭐뭐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다.
주식이 빠지면 뭐뭐뭐 때문에 주식이 빠졌어요가 아니라 주식이 빠지니까 왜 빠졌지? 그리고 주식이 빠질 만한 이유들, 특히 그 부분에서 악재 같은 것들을 추려서 투자자 여러분, 증시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조금만 그렇게 바꿔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혹은 경제를 읽어 나가실 때 그냥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대한민국 속담으론 누워서 떡 먹기. 굉장히 시황이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쓰리는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물론 제가 멘탈이 강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나 멘탈 강해 이러고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날 때 다 응하고 태어났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막 허접한 전문가들, 허접한 애널들 이야기 따라가면서 마치 그 이야기가 뭔가 큰 엑기스가 있느냐 그거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도 아니고 설사 한두 번 맞을지언정 그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내가 주식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미쓰리는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생각하셨던 거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 자, 어떻게 바꾸냐? 하나씩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참 신기하죠? 지난주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뉴욕 증시 하락했고요. 화, 수, 목 3일 연속 하락했고요. 금요일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뉴욕 증시 혼조세가 된 이유를 말씀드렸죠. 요것들이 다음 주에 증시를 반등시키려고 이러고 요거 혼조세로 만들었구나. 왜? 만약에 금요일까지 뉴욕 증시가 하락해버리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리 연속 하락하니까 물론 내리 연속 하락하면서 오히려 이번 주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지만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전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재료가 뭐였습니까? 중국의 경기 침체,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의 디폴트 문제였거든요. 단순히 뉴욕 증시가 이렇게 나흘 연속 하락했어요. 이게 아름다운 조정이에요라고 얘기하기에는 뉴욕 증시를 그렇게 하락시킨 재료가 만만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주식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혼조세로 마감을 시켰죠.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월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주식시장 미쓰리가 그냥 대놓고 여러분 이번 주는요 뉴욕 증시가 반등하고 싶어요. 아예 대놓고 제가 썸네일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쓰리는 저거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이런 시대의 개소리는 잊어버리시고요. 어제는 똑같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어제 혼조세였어요. 그저께는요 혼조세였어요. 왜 똑같은 이유를 달고 어떤 날은 혼조세, 어떤 날은 상승하고 어떤 날은 하락하고 이러냐고요. 그 이유가 뭐다? 일단 전문가들이 시장을 제대로 볼 줄 모르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주식의 원리, 주식이 뭐뭐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오른 다음에 이유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미쓰리가 했던 것처럼 지난주 주식시장 쭉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뉴욕 증시가 하락할 것 같아, 상승할 것 같아. 이제 그런 공부를 쭉 하시면서 만약에 뉴욕 증시가 상승한다면 뭐 때문에 상승할까라는 그 리스트를 만드시는 거고요. 아니야, 다음 주에 뉴욕 증시가 하락할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왜 뭐 때문에 하락할지에 대한 재료들을 여러분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장에 숨어 있는 호재, 악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 다 여러분들이 챙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막 테마주 뛰어들고 처음에 못 뛰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아이고 난 저거 못 사서 서운하네. 근데 다시 그 종목이 빠지니까 에이 지금 사야지 그러고 막 뛰어들고 내가 사자마자 빠지고 그럼 손절하고 내가 팔자마자 손절하자마자 올라가니까 다시 따라 사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결국 남는 거는 원래 투자한 원금보다 더 많이 줄어든 너덜너덜한 예수금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8월달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였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려고 할 텐데 과연 뭘로 반등할까? 뭐 엔비디아 실적도 있었고요. 잭슨홀 미팅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보면 제조업 관련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여는 지역의 제조업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되지만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8월달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혹시 얘네들이 잘 나올까?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막 12개월 만에 반등하는 녀석들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날? 경제 지표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경제 지표가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안 좋았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뭐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 이거 하향 수정했다.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었어야 되는 날이 맞잖아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이 경제 지표는 완전히 제껴버리고 오직 엔비디아 하면서 뉴욕 증시를 상승시킨 겁니다. 결국 뭐다? 미쓰리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뭐 하고 싶었다? 상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위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분위기로 몰아간 겁니다. 자, 경제지표가 얼마큼 못 나왔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8월달 제조업 PMI 지표 47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PMI 지표는 기준이 50이에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입니다. 그런데 47이 나왔으니까 경기 위축인 거죠. 자, 경제는 지금 현재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6월 달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는 46.3이 나왔고요. 한 달 전에 발표된 7월 달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는 49가 나왔습니다. 6월 달보다는 잘 나왔지만 여전히 기준선 밑에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8월 달 PMI 지표 전월 49보다 부진한 47이 나왔고요. 2달 만에 다시 부진해졌다. 시장 예상은 49 예상했지만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자,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 기준선 50 이하에 여전히 놓여져 있고 전월보다 부진했다. 경제지표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업 PMI는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죠.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는데 대부분 서비스업 PMI 지표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업 PMI 지표는 웬간하면 50 이상에서 놉니다. 자, 8월 달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표 51.0이 나왔는데 자, 이 수치가 잘 나온지 못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흐름을 봐야겠죠. 6월 달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 지표가 54.4였습니다. 자, 7월 달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표는 52.4로 6월 달 대비 7월 달 지표가 더 부진해졌고요. 이번 8월 달은 51로 6월보다
7월보다 더 부진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여기 하나 더. 노동부가 매월 초에 고용지표를 발표하죠. 실업률, 비농업자 지수, 비농업 고용자 지수, 평균 임금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머릿속에 어떻게 이 고용지표가 각인되어 있으십니까? 잘 나온 거로 돼 있지 않나요? 다른 경제지표는 미쓰리가 계속 짚어주는데 뭐 길게는 16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계속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데 유독 고용지표는 좋대. 그래서 연준이나 미국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미국은 고용이 더럽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지표는 난 모르겠고 고용지표 잘 나오니까 미국 경제는 좋은 거야라고 그동안 계속 떠들어댔거든요. 그것조차도 미쓰리는 계속 태클을 걸었죠. 여러분 미국 고용지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다고 해도 왜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다고 얘기하던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수치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 달까지 월 신규 고용은 평균 33만 7천 명에서 31만 2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수치 30만 6천 명 하향 조정됐습니다. 경제지표는, 경제는, 돈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조작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미 저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말고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나 잘 수정되는지 그 수정이 마치 미국 경제가 잘 보이는 것처럼 되게 잘 조작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지 여러분들에게 까발렸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습니다. 장중에는요. 한 3% 정도 움직였고 종가 기준으로 3%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 실적은 어땠습니까?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에 어닝 시즌의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요? 예상치를 엄청나게 낮춰놨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면 잘 나오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연초부터 지금 200%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좋을 거야, 좋을 거야,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200%가 넘어갔죠. 이미 실적 좋을 거라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상치를 만들었는데 뭐 어쨌든 시장을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해서 시간 내에서 7% 이상 상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접하셨을 겁니다. 장중에는요. 이 캐시우드의 인베스트 ETF가 전일 엔비디아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중에 급등할 것 같았던 엔비디아의 종목의 상승률이 3%밖에 안 됐지만 장 종료 후에 예상보다 잘 나온 순이익과 매출 때문에 7% 이상 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중에 엔비디아가 3% 움직였는데 ETF에서 이렇게 대량 매도했어? 얘네들 이익 실현한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미쓰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라는 걸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 레이더를 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냥 이번 주는요. 뉴욕 증시는 상승시키고 싶었어요. 어떤 이유를 대서. 아니 고용지표 좋다고 그렇게 나불나불거리더니 그 고용지표도 30만 6천 명 하향 조정하고 S&P 글로벌 PMI 지표도 부진하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뉴욕 증시는 상승한 겁니다. 뭐 엔비디아 한 종목 때문에 여러분 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왜 미쓰리가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얘네가 왜 혼조세로 마감했냐면 다음 주에 반등하려고요. 금요일 날 뉴욕 증시까지 하락하면은 분위기 세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혼조세로 만들어 놓고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나 반등할 거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등할 거야. 빨간색 만들 거야. 라는 거를 일단 딱 그려놓고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빨간색을 만들까라는 거를 예쁘게 살을 붙이는 겁니다. 경제지표가 안 나왔어? 야야야 너는 빠져. 뉴욕 증시 상승했는데 경제지표 안 좋은 거 너는 일단 빠져. 뉴욕 증시가 일단 상승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어떤 재료를 갖다 붙일까? 엔비디아.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쥐 코딱지만큼 좀 느끼시겠습니까? 아, 미쓰리가 아마 일단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뭐에 놀라시냐면 야 진짜 미쓰리가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하는 거를 보더니 갑자기 이번 주 주식시장의 뉴욕 증시는 반등할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 쟤 뭐 믿고 저러지? 그리고 진짜 그럴까라고 했는데 진짜 이번 주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아, 미쓰리가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을 계속 보고요.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잡으시면 여러분들도 미쓰리처럼 시황계의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생각이다 보니까 요거 바꾸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 바꾸려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스승한테 진짜 맞아가면서 막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혼나면서 주식 배웠다고요. 왜냐하면 저도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머릿속에 겉멋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 공부할 때 익숙해지는 거,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봤자 죽을 때까지 주식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에게는 주식 고수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식은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 평생에도 돈을 못 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동안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아깝게 소비하지 않고 돈다방 미쓰리와 함께 저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는 돈다방 미쓰리와 함께 나도 이제 시황을 좀 잘 읽어야겠다. 그 여정을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뉴욕 증시 상승했으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비아그라와 코코메디가 필요할 만큼 뒷심이 적었지만 오늘은 뉴욕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중의 움직임은 괜찮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들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를 아마 유지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종가까지. 예. 제가 그랬죠? 이번 주에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을 거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좋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뉴욕 증시 반등할 거라고 얘기했지 막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등과 상승의 차이가 뭐냐? 상승은 쭉 가는 거고요. 반등은 그냥 반등일 뿐입니다. 목요일 뉴욕 증시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금요일 되면 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분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 주 미쓰리가 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그냥 정신줄 놓고 그래 금요일까지 가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매매 원칙 지키고 수익 나면 매도하고 다음 기회를 또 준비하고 욕망을 조절하고 인내심을 갖고 이거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무슨 지랄 발광을 해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편안함으로 안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되게 오늘 방송이 뭐라 그럴까요? 아마 좀 여러분들에게는 묘하게 들리셨을 거예요. 자, 저는 내일 금요일 날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잠시 후 5시에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따 5시 새날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